수학2 지수 단원의 RPM 문제풀이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봤더니 문제풀이에 조금 애먹는 경우가 많아서 연습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필수 유형 위주로만 문제를 풉니다. 유형 1부터 유형 11까지니까 총 11문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보도록 합시다.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 자, 첫 번째 16번 문제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옳은 것만 찾아라. 기억.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 니은도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을 묻습니다. 자,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유형 나누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런 거듭제곱 단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A의 거듭제곱근이란 표현과 거듭제곱근 A라는 표현은 천지 차이 전혀 다른 겁니다. 강좌에서도 기본 개념, 강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A의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근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겁니다. X를 찾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X의 제곱이 A가 되는 걸 찾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 만족한 X는 몇 개? X는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A가 0보다 클 때 2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제곱근 A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루트 A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얘를 읽기로는 루트 A라고 읽잖아요. 이 루트라는 표현이 바로 거듭제곱근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A는 루트 A의 또 다른 읽는 방법이다. 문제에서는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르니까 첫 번째 형태 표현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 포인트가 또 세제곱이긴 한데 요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려나? x의 세제곱이 27이 되는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x는 3이라는 녀석 하나밖에 없고요. 다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것도 찾아본다면은 그런 x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16의 4제곱근이구나. x의 4제곱이 16이 되게 하는 녀석을 찾는다면 x는 양수 2가 있고 음수 2도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의 값들. 이걸 그래프로도 요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 x세제곱의 함수 그래프 그 자체는 좀 외워봅시다. 요렇게 생긴 게 y 꼴 x세제곱의 그래프고, 자, x제곱의 값이 함수값이 언제 27이 되느냐, 언제 27, 이런 값 어떤 거 하나에서 언제 마이너스 8, 이거 잘못 적혔네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요런 값 하나에서. 근데 4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아래 볼록한 형태, 대칭되는 그래프 마냥 생겼습니다. 16의 값이 되는 x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림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다면은 T급밖에 없네요. 자, 다음 문제 2번. 빠르쥬? 풀이 빠르쥬?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자. 아유, 이런 게 사실 참 되게 귀찮은데. 1번.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4. 편하게 생각하세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루트 AB에 연산했던 것처럼 1번에서 세제곱근 2, 세제곱근 4니까 세제곱근이란 부분에서 동일한 값을 연산을 시키더라. 그래서 세제곱근 8이고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는 누구냐? 이게 말 그대로 앞에 나왔던 요거 두 번째 표현. 페이지가 왜 안 올라가니? 네, 거듭제곱근 A, 즉 세제곱근 8이라는 녀석의 표현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값은 오직 2 하나. 두 번째, 세제곱근 안에 2 곱하기 세제곱근 64가 있네요. 자, 참고로 64라는 값은 누구의 거듭제곱? 88, 64, 8의 제곱이기도 하고, 또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이다 라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 곱하기 누굴 세제곱하면은 64가 되느냐라는 질문.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정답이 아니죠. 그 대답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제곱근 8이니까 마찬가지 동일한 값 2라고 나오겠네요. 세 번째,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요번엔 풀이 방식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해볼게요. 마이너스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 홀수의 음수에 대한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는 여전히 음수일 거고, 자, 세제곱 동일하죠? 그러면은 루트 자체를 그대로 다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세제곱근 8 마찬가지로 풀어본다면은 홀수 거듭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2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은 세제곱 서로 지워진다는 개념으로, 약분의 개념은 아닙니다. 서로 지워진다는 개념으로 2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역시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거지? 네 번째, 세제곱근 5와 루트 5분의 1, 얘네부터 연산해 보도록 합시다. 세제곱근 5라는 것은 3번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 요건 바로 계산하기 좀 그러네요. 얘네들에 대해서 전체 6제곱을 해줍시다. 그럴 때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각각에 대하여 6제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구를 세제곱하면 5가 되느냐? 그런 녀석을 6번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3번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를 6번 제곱했으니까 5의 제곱을 뜻하게 되겠고요. 루트 5라는 것은 2번 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5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정답은 5분의 1.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마지막 5번. 식을 또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2 곱하기 세제곱근 4. 귀찮은데, 자, 이 부분에서는 2의 거듭제곱 형태를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루트 안에 잠깐 풀이 공간을 위해서 위에 있는 풀이들은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오로지 5번만을 위한 공간. 자, 뭐였니?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4. 먼저 근호 안에 있는 녀석들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봅시다. 4라는 값은 2의 제곱과도 같으니까, 자, 세제곱근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세제곱근 지수 형태로 나타날 때는 곱하기 2의 제곱에 대한 3분의 1 거듭제곱, 이런 역수 형태를 취해 주시고요. 3분의 1제곱. 자, 근호 안에를 지수 정리합시다. 2의 1 거듭제곱과 2의 3분의 2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들끼리 더해준다. 1과 3분의 2의 합 3분의 5. 자, 루트라는 거는 결국 2분의 1 거듭제곱을 뜻하는 거니까 2의 6분의 5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세제곱근 4루트 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합시다. 4는 2의 제곱이고요. 루트 2는 2의 2분의 1 거듭제곱이고 해서 세제곱근 2의 2분의 5 거듭제곱. 자,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주어진 밑에 대한 3분의 1 거듭제곱 형태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마지막 지수 정리하면은 2의 6분의 5 거듭제곱. 원래 둘이 똑같네. 똑같은 거 나누니까 역시 1이 되는 거죠. 자,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간단한 연산들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일이라 봅니다. 지수법칙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5분의 27의 전체 2분의 1 거듭제곱. 일단 그 값들을 적으면서 풀이를 마저 진행합시다. 특히 이런 부분 잘 안 보이겠다. 지수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연산할 수 있게끔 많이 연습해 줘야 되겠고요. 125분의 27이고 바로 이 부분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3 지수들끼리 서로 바로 곱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이 갑시다. 5분의 27의 전체 2분의 1 거듭제곱이고 보시다시피 음의 거듭제곱근 돼 있으면은 주어진 수의 역수를 취해 주시는 거죠. 27분의 125의 2분의 1 거듭제곱. 음수 거듭제곱은 밑을 뒤집는다. 밑의 역수를 취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27의 2분의 1 거듭제곱, 27의 2분의 1 거듭제곱 약분될 거고 5분의 125에 대한 2분의 1 거듭제곱. 5분의 125는 25인데 25의 거듭제곱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거듭제곱근 25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루트 25 거듭제곱근 25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다음을 간단히 해라. 그냥 익숙해지면은 별것 아닌 질문인데 초반에는 헐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A에 대한 거듭제곱, 치수를 A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주는 거 앞서 나와 있는 공식 부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근호 안에 있는 녀석부터 바꿔보도록 합시다. 4제곱근 A니까 A의 4분의 1제곱이다. 그리고 A의 4분의 1제곱에 대한 전체 2분의 1 거듭제곱이므로 A의 8분의 1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루트 안에 A, 루트 A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제일 안쪽부터 정리합시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색칠 표현해 드릴게요. 루트 A, 루트 안에 A 곱하기 누구냐 나와라? A의 2분의 1 거듭제곱 하면은 너네들은 루트 A 안에 또 두 번째 근호 안에서는 A의 2분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표현해서 이 부분을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루트 A 곱하기 A의 루트는 2분의 1 거듭제곱을 뜻하는 거니까 4분의 3 거듭제곱 따라서 루트 A의 4분의 7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마지막 전체 루트 부분들 마저 해결을 한다면은 A의 8분의 7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둘을 어떤 연산하고 있나요? 곱하고 있군요. A의 8분의 1 거듭제곱과 A의 8분의 7 거듭제곱의 연산. 미세 값이 동일하니까 그때는 지수들 8분의 1과 8분의 7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1 거듭제곱 A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m과 n의 값을 찾아라.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포인트는 여기에서 일단 432라는 값. 432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봅시다. 432라는 값을 뭐 할 거냐면은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4로 한번 나눠볼게요. 108이고요. 또 4로 나눠볼게요. 2, 4, 8, 28 남으니까 7. 7은 3으로 나누니까 9고요. 다시 한번 3으로 나누니까 3이네요. 즉 432라는 값은 소인수분해 되기를 4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16과 3의 세제곱의 곱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니까 A의 m거듭제곱, B의 n거듭제곱, 거듭제곱 형태를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A라는 것은 2의 3분의 2 거듭제곱을 뜻하는 값입니다. 자, 이런 녀석들을 변형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 양변을 세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A의 세제곱일 거고 우변은 2의 3분의 2제곱에 대한 전체 세제곱. 자, 그럼 전체 거듭제곱은 치수들끼리 곱해져서 약분되는 거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B라는 값도 3의 6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3의 6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이번에는 몇 제곱? 6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의 6 거듭제곱은 그냥 3. 자, 원하는 녀석 부분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432는 2의 4제곱과 3의 세제곱의 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의 제곱이 A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라고 모양 바꿔주시고요. 3이 b의 6거듭제곱이니까 너의 전체 세제곱이다. 따라서 a에게는 6거듭제곱, b에게는 6, 3, 18거듭제곱. 자연수 값들을 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합니다. 2의 루트 2거듭제곱이 얼마의 실수인지 우린 전혀 알 도리가 없고요. 그런데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자, 2 루트 2를 실수 a라고 이야기하고 루트 2의 루트 2거듭제곱을 실수 b라 한다면은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의 꼴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합차식 곱셈 공식에 의하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군요. 자, 교통정리 너네 좀 옆으로 가서 그럴 때 나는 a제곱의 값이 궁금해. a제곱은 양변을 모두 다 제곱하는 거니까 이 루트 2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입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도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너는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2루트 2제곱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b의 제곱도 봐야 되니까 b의 제곱은 루트 2의 루트 2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지수들끼리 마저 곱해주시고요. 루트 2의 2루트 2거듭제곱, 그리고 이 값은 2의 루트 2거듭제곱이라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2거듭제곱. 요 거듭제곱의 치수들끼리는 서로 위치 교환 가능해요. 따라서 2의 루트 2거듭제곱이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한 풀이는 2의 2루트 2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루트 2거듭제곱. 요 부분을 마저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 앞서 봤던 모양으로 친다면은 2의 2루트 2거듭제곱은 2의 루트 2라는 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과 같죠. 따라서 2의 루트 2거듭제곱 공통인수를 묶어낸다면은 2의 루트 2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모양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문제만 가지고 있어서 문제의 보기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다음 문제 1094번 문제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A의 3분의 1 거듭제곱법 요런 걸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수학원 곱셈 공식 단원에서도 얼핏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수법칙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법칙이 아니라 곱셈 공식을 통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A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오른쪽에서 정리 다시 하도록 하죠. 자, 따라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란 녀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이항이 되고요. 공통인수 발견. 공통인수로 묶어줍니다. a 더하기 b고요. a 더하기 b 제곱에서 마이너스 3ab를 빼면은 그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 기억을 해주시거나 최소한 방금 선생님이 한 작업과 같이 직접 연산으로 찾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느냐? a의 3분의 1 거듭제곱을 x라 하고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을 y라 한다면은 a라는 것은 x의 세제곱이고요.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란 것은 y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xy의 합이 루트 5일 때 다음의 값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의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x와 y를 이용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란 것은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곱셈공식 정리를 하셔도 되네요. 여기에서는 곱셈공식의 정리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바로 이 부분 x 더하기 y 아니죠 x 마이너스 y죠.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에 대하여 x 마이너스 y 요거 플러스네. 자, 그리고 x와 y는 서로 또 재미난 성질을 하나 가집니다. 서로가 역수관계라는 거. 왜 여기에 마이너스 거듭제곱 있잖아요. 마이너스 거듭제곱 넣으면은 밑을 뒤집어 버린다. 역수를 취하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따라서 xy 곱은 자동 1이 됩니다. 역수관계니까 그 값들의 곱은 1이 되고 이렇게 묶어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럼 나는 지금 x 빼기 y 값을 모르는데 이걸 알려면은 이 문제 좀 귀찮네. 하나 더 추가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 내용이 있군요.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는데요. x 더하기 y의 전체 다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x 마이너스 y니까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x 더하기 y 합의 제곱으로부터 마이너스 4xy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xy 역수의 곱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루트 5의 제곱 5 마이너스 4 1이 되네요. x 빼기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y의 값은 양수 1 또는 음수 1인데 앞에 과정을 봤더니 x의 값은 a에 대한 3분의 1제곱이고 y의 값은 a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a의 역수 거듭제곱이긴 하네요. 근데 실상을 얘기한다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를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x 마이너스 y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요런 거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분모 부분의 값도 역시 찾아봐 주시고요. xy 곱은 1이니까 생략했습니다. 더하기 3xy만 남았네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여 계산이 마무리되기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은 합의 세제곱에서 합의 3배를 빼는 것과 같다. 합이라는 값은 언제나 루트 5로 고정된 값이니까 루트 5의 세제곱 5 루트 5가 되고요. 더하기 3 루트 5. 자, 그리고 차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면서 1 플러스 3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1일 때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 5분의 4 약분해주고 식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5라는 값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값이 좀 복잡한 편이네요. 참 여기서 a의 값이 1이라는 단서가 있군요. a가 1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a가 1일 때는 x가 y보다 더 큽니다. 지금 요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고 a가 1보다 더 큰 적당한 값 8을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x가 2, y가 2분의 1이 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x의 값이 y보다 더 크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x 빼기 y 큰 값에서 작은 값 했으니까 그 값은 양수일 거고요. 복부호 동순이 아니라 양의 값으로 오직 하나의 값 고정된 녀석으로 나오겠습니다. 문제풀이가 좀 쉽지는 않았네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필수 유형이라고 해서 다 쉬운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자, 이번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2의
8x 거듭제곱이 9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요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곱셈 공식을 한다, 지수법칙 쓴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어진 식을 어떻게든 조건에서 제시한 부분의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먼저 얘네들을 보니까 번분수 형태로 식이 변형되겠네요. 2의 2x 거듭제곱, 2의 2x 거듭제곱분의 1과 2의 6x 거듭제곱, 2의 6x 거듭제곱분의 1. 그렇다면은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즉 2의 6x 거듭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줍시다. 곱해줍시다. 2의 8x 거듭제곱 더하기 2의 4x 거듭제곱, 2의 12x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값이 나오네요. 꽤나 값이 크군요. 우리는 8x 거듭제곱이 9가 되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식을 하나씩 섣불리 바꾸기는 좀 그렇고, 이를 잊어보니 요걸 좀 적당하게 식을 변형했어야 될 텐데, 8거듭제곱이 되려면은, 8거듭제곱과 관련된 형태가 되려면은, 지금 계산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은 12거듭제곱과 4x 거듭제곱, 12x 거듭제곱과 4x 거듭제곱들이 8x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산하기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이 문제는 피치 못하게, 동주야, 피치 못하게 이 2의 8x 거듭제곱을 약간 변형해야 되겠습니다. 지수법칙에 의하여 2의 4x 거듭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변형할 수 있겠죠. 그 값이 9다. 그러면은 9라는 것은 또 3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어서 2의 4x 거듭제곱의 값이 3이 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2의 4x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사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2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되지 않고 양수 3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2의 계속 거듭제곱을 해간 값들은 전부 양의 값들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2의 0제곱도 1이죠. 2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 해도 2분의 1이라는 양의 값입니다. 2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의 값이 나옵니다. 양수 거듭제곱은 양수의 값만 나옵니다. 그 지수의 값이 지금처럼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 문제는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2의 8x 거듭제곱은 9 그대로 바꿔 적어주시고요. 2의 4x 거듭제곱은 3, 2의 12x 거듭제곱은 2의 8x 거듭제곱과 2의 4x 거듭제곱의 곱으로 볼 수 있겠죠. 8x제곱 9와 8x제곱인 9와 4x 거듭제곱인 3의 곱, 따라서 12분의 27 빼기 1, 26. 정답은 2로 약분해서 6분의 13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3개 남았네요. 예제 유형 9번, 예제 10,102번이 되겠습니다. 양수 A, B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감이 안 오는데, 문제 질문을 봤더니 x분의 1과 y분의 1의 값을 구하랍니다. 역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x분의 1과 y분의 1을 봤더니 x란 녀석은 a의 x제곱에 있고요. y란 녀석은 b의 x제곱에 존재하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으로부터 x분의 1, y분의 1이란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양변을 x분의 1 거듭제곱 해보겠습니다. 각각 x분의 1 거듭제곱, y분의 1 거듭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이 16의 x분의 1 거듭제곱 되겠고요. 이 과정이 된 거죠. x제곱의 전체 x분의 1 거듭제곱 같이 16에 대해서도 x분의 1 거듭제곱. 그래서 너네들은 지수들끼리 곱해져서 a,
이런 연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마찬가지 b는 16의 y분의 1 거듭제곱이고요. 자, 지수들끼리 지수에 우리가 원하는 x분의 1, y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수들의 합을 원하는 것과도 같네요. 지수의 합은 거듭제곱의 곱과 같으니까 거듭제곱의 곱, 즉 a와 b를 곱해주면은 a와 b를 곱하면은 16의 x분의 1 거듭제곱과 16의 y분의 1 거듭제곱의 곱이므로 16의 x분의 1, y분의 1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때 a와 b라는 값의 곱이 8이라는 조건이 또 초기 조건으로 나와 있었네요. a, b의 곱은 8이다. 여기가 8. 자, 그러면은 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 지수 쪽에 존재하죠. 양변을 지수 정리해 봅시다. 8이라는 값은 다시 정리하면 8은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거듭제곱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지수의 값. 그래서 8을 2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2의 세제곱, 16은 2의 4제곱의 전체 x분의 1, y분의 1 거듭제곱이고요. 이에 4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거듭제곱이다. 그러면은 지수의 값들 3과 4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서로 같은 것이겠네요. 따라서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어라.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물어볼 때는 미세 값이 동일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지수의 분모를 통일시킨다. 거의 이렇게 풀게끔 문제를 냅니다. 지수의 분모를 통일한다. 통분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비교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루트 5가 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는 루트 안에 5의 2분의 1 거듭제곱이고 5의 2분의 1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2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정확하게는 5의 4분의 1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다시 b의 값은 얘는 좀 얌전한 친구네요. 간단한 값 세제곱근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쭉 뒤로 좀 길게 뺄까요? 3의 3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c의 값은 루트 안에 세제곱근 10이네요. 그러면은 루트 안에 10의 3분의 1 거듭제곱이라 쓸 수 있고 10의 3분의 1 거듭제곱에 대해서 2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10의 6분의 1 거듭제곱. 조금 글씨가 위로 올라가서 이런 거 난 또 못 참아. 줄 좀 맞췄고요. 자, 그러면은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된 이 세수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합니다. 근데 미세 값도 다르고 지수의 값도 다 달라요. 이때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수의 분모 4와 3과 6을 통분해 줍니다. 즉 4, 3, 6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4분의 1을 12로 분모를 바꾸려면 분자분모에 3을 곱한 거고요. 분자분모에 4를 곱했고요. 분자분모에 2를 곱했네요. 그때 미세 값은 여전히 5, 3, 10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변형하느냐? 5의 세제곱, 3의 4제곱, 10의 제곱에 대한 전체 12분의 1 거듭제곱, 요런 모양으로 변형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편의상 A', B', C'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A', B', C'. 오케이. A'이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되고요. B'이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됩니다. C'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네요. 얘네들 A', B', C'의 대소관계가 곧 A, B, C의 대소관계와 동일하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과 학생들이 지수함수를 통해서 배웠을 때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A', C', B', 프라임에 있는 값들의 대소관계가 A, B, C의 대소관계와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지수의 분모의 값을 통분시켜서 동일하게 맞춰준다는 게 있고요. 자, 마지막 실생활의 문제, 즉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이야기 흐름을 쫓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봤더니 글자 A라고 박힌 글자를 어떤 비율로, 그럼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네요. 확대 복사한답니다. 흐름을 작성해 봅시다. A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했답니다. 확대한 것 같아요. 비율은 아직 몰라요. 자, 같은 비율로 확대 복사한답니다. 그러면 동일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라는 소리네요. 반복해주면은 더 큰 글자가 되어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5회째의 복사본은 처음 원본보다 글자 크기가 2배가 되었다. 5회째 5번 복사했더니 이게 한 번 복사한 거고요. 한 번 확대 복사한 거고 2번, 3번, 4번, 5회 5번 확대 복사했더니 그 크기가 원본의 2배가 되더라. 자, 그런 규칙이라면은 8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3회째 복사본 크기의 몇 배가 될 것인가? 뒤에 건 일단 좀 골치 아프네요. 일단 문제 조건부터 해결합시다. 5회 복사를 했더니 원본의 2배가 되더라. 자, 그럼 최초 크기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자대로 최초의 크기를 A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어떠한 비율로 확대했다고 했죠. 어떠한 비율. 비율 모르니까 그 비율의 값을 X라고 칭해볼까요? X%. 자, 그러면 한번 1회 확대 복사하면 그 크기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어떠한 비율로 확대 복사해가는 거니까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확대한 그 크기까지를 X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1회 확대 복사한 녀석의 크기는 우리가 AX라고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AX라는 크기로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2배의 비율로 다시 150% 비율로 확대 복사한다. 150% 비율. 그러면은 A라는 원래 크기가 그것의 150% 2분의 3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값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2번 복사를 했을 때는 AX의 제곱일 거고요. 3번 복사하면 AX의 세제곱이네요. 즉 확대 복사한 횟수와 이 지수의 값들이 X제곱이라는 X 거듭제곱의 지수의 값들이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 5회 복사한 내용과 원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말은 다음의 형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 겁니다. 최초 원본 크기 X를 5회 확대 복사했다. X의 5거듭제곱이 될 거고요. 이것은 원본 크기 2배이다. 자, 원본 크기를 양변에서 나눠준다면 우리는 X의 5거듭제곱이 2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X의 5거듭제곱이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8회째 복사본의 크기를 이야기하네요. 8회 복사본은 원본 크기 A에 대하여 X의 8거듭제곱이 되고요. 3회 복사본은 원본 크기 A에 대하여 X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8회 복사본 AX의 8거듭제곱은 3회 복사본 AX 세제곱 글자의 몇 배인가를 문제에서 물어보죠. 몇 배인가? 즉 AX의 8거듭제곱은 AX 세제곱에 대하여 얼마를 곱해주면은 되는가를 묻네요.
AA 양변 나눠주시고요. X세제곱 마저 나눠주면은 8제곱 빼기 세제곱 X의 5거듭제곱 되겠죠. 그것이 빨간 박스. 그 값은 위에서 찾은 것대로 2가 되네요. 즉 8회와 3회 복사분도 2배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시간은 한 10분 초과가 됐네요. 이 부분 조금 죄송해요. 문제당 한 시간이 1분씩 더 소요됐나봐요. 마지막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양식이라든지 풀이의 진행이 조금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면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나 문장의 형태를 통해서 직접 풀이를 만들어내는데 그 활용 문제들은 의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좀 더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마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